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 말입니다. 젊은이들처럼 외우지도 못하고 새로운 걸 배워봤자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제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분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57세의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말이죠.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패족이 된 상황,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고통,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간.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유배지에서 다산은 인생 최고의 학문적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포함해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완성했습니다. 젊은 날 벼슬에 매달릴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된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뜻은 늙지 않습니다. 60대야말로 인생의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채우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기지학이냐, 위인지학이냐. 나를 위한 공부냐, 남을 위한 공부냐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 우리의 공부는 어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던 공부였습니다. 시험 점수와 자격증,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고 평가받았죠. 밤을 새워 외웠던 것들, 정작 내가 좋아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상사가 시키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공부. 그 공부는 때로 고통스러웠고 나 자신보다는 남의 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할 필요도 남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것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사가 궁금하면 한국사를, 철학이 궁금하면 철학을,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배우십시오. 시험도 없고 등수도 없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산이 유배지에서 했던 공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벼슬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순수한 배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선 500년을 통틀어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지금이야말로 진짜 공부의 적기입니다. 둘째, 인생의 경험이 활자와 만나 지혜로 폭발합니다. 다산은 경전을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은 같은 책이 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책이 된다. 여러분, 20대에 읽었던 책을 지금 다시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냥 글자로만 보였던 문장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지 않던가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눈으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60대는 가슴으로 읽습니다. 결혼과 육아,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 이별과 만남,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책 속의 문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위대한 저술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층에서 벼슬하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예와 부를 누렸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는 단순히 옛 성현의 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경험 없는 공부는 가볍고 공부 없는 경험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공부가 만나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풍부한 경험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배움을 더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통찰이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백날 책을 읽어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60대의 공부가 가진 힘입니다. 셋째, 읽고 쓰는 행위는 늙어가는 정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집안이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패족이 되었으니 너희는 더욱 책을 읽고 문장을 다듬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사람으로 남는 길이다. 여러분, 다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정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몸은 늙어도 정신만큼은 지켜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십니다. 기억을 잃고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것을 걱정하시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느립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면 뇌도 늙지 않습니다. 거창한 학문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십시오. 신문 칼럼도 좋고 역사책도 좋고 시집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라도 기록하십시오. 더 나아가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글로 남기십시오.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는지, 무엇이 가장 행복했는지,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교훈을 글로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 노화를 막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다사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끝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7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사상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산 정약용에게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라 서재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배움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60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위대한 입학입니다. 이제껏 바쁘게 살느라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던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몸은 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뜻은, 정신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배움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남겨주세요. 늘 궁금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것, 이제 시작하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영상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용기를 얻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좋아요는 사랑이고 구독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저는 더 깊은 통찰을 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